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이거죠. 오늘 누리호 발사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죠. 네, 그렇죠. 30분 안에 성공할지 말지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는 하는데 한 2분 정도 지나면 대충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분이요? 2분,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을 이제 1단을 분리하는 과정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1단에서 2단이 분리가 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지구하고 교신이나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한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증시의 영향력은 무엇인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기업의 실적 기대감으로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우나 뭐 S&P나 뭐 전부 다 사상 최고치 근접을 한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CNBC하고 어닝스 스카우트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P 500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지금 80% 이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작년 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35%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급망 차질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전일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66%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관련주 쪽으로 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20년물 국채 그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요. 2.1%로 낙찰이 됐습니다. 평상시보다 약간 좀 높게 이런 이제 낙찰이 되다 보니까 금리도 뭐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시장에서 조금 나왔었던 건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어저께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일부 지역의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제 성장세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물가 수준이 좀 상당히 좀 높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랜드 퀼슨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 장기 목표의 2배 수준을 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년 봄까지 한 4%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뭐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11월부터 내년 중반까지 뭐 완료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중에 한번 그 주가가 전체적으로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은 이제 태양광 기업이 조금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패널의 투입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좀 지연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왔고요. 이거 관련돼서 태양광 업체들이 뭐 3에서 5%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는 전일 84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 미국의 유가 재고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유가가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라크 석유 장관이 뭐 내년 상반기에는 100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언이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국채금리 부담의 기술주 하락, 태양광 부진, 유가 연일 상승 이런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국내 증시의 영향력 마지막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수급 특징주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 장중에 좀 진폭이 좀 컸었죠. 예. 뭐 한 1% 넘는 이제 진폭을 보일 만큼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어저께 코스피 같은 거 매수를 했습니다. 2,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4일 만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하면서 한 2,600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는 게 좀 특이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 이제 순매도, 그다음에 개인 순매수가 지금 4일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제 매수세가 어떤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개별 종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좀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뭐 하이브 같은 그런 이제 엔터 관련주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화, 카카오, 신한지주, 코롱인더, LGU 플러스 같은 종목을 이제 기관 외국인 다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엔터 관련주는 양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다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JYP 엔터,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위즈웍 스튜디오, SM, CJENM 다 이제 엔터 관련주, 엔터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주가 다 상위에 이제 포진할 만큼 시장 쏠림 현상이 좀 이쪽으로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쪽으로는 뭐 조금 더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3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1.5% 정도 올랐고요. SM도 5%, 그다음에 YG도 5%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뭐 삼성증권에서 뭐 영업 추정치를 좀 많이 올리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어저께 나왔다는 좀 특색이고요.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현재도 이제 오프라인 없이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오프라인 공연이 추가되면 실적 개선세가 내년에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엔터나 이제 컨텐츠 쪽에 관심을 좀 받는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입하는 비용이 이제 인력이 대부분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도 상대적으로 덜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안전지대라는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미디어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계속 이쪽으로 쏠리는 양상이고요.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 관련된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일자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지주가 어저께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보험업종도 관련돼서 같이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아마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들이 뭐 급등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누리호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우주여행 관련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스페이스X나 뭐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에 발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국내 항공 관련 기업들도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렸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자체 기술로 발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우주 항공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발사 성공에 대한 이제 의구심 때문에 이제 뭐 약세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과거 그 해외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첫 발사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사체를 만들면서 관련된 기술이 기업들한테 상당히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국책기관의 연구 성과도 민간 기업으로 이제 이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항공 우주뿐만 아니라 저희 실생활에서도 관련 기술이 많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누리호 개발에 이제 참여한 그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한국우주항공산업, 그러니까 카이죠. 이런 종목에 특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상장 회사 중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데에는 이제 비치로테크나 한화,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삼영화학, 그다음에 한양 ENG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직접적인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떠나서 지금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원하고 있을 텐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동안은 소위 이제 약발이라고 하죠. 전혀 그 힘을 받지 못하는 주가의 방향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 영역이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럼 일단 뭐 가격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를 했습니다. 다른 예. 업종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발사가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죠. 네, 한화 굉장히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삼형화학이 의외네요. 예, 종목들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주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그 나온 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5%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압박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영향이 좀 덜한 종목으로 아마 오늘도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지나 보험,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 쪽으로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국내도 이제 어떨 거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FM 가이드 쪽에서 전일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그 국내 3분기 예상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는 좋긴 하지만 1개월 전에 예상했었던 영업이익보다 이제 34% 정도 줄어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뭐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반등이 국내에는 좀 제한적으로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국내 내에 있는 그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